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춘천에서 퇴근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지금은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지만 가족들은 춘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춘천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집 근처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5시에 끝나는지라 시간도 남아돌고 돈도 궁해서 퇴근 후엔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았고 자주 있는 술자리도 좋아서 늦게까지 매일 놀다가 들어왔었죠. 평소 집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였지만 다리를 건너와야 하고 밤길이라 위험하다고 주로 차로 데려다 주셨지만 그날은 차가 없어서 혼자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은 소양이교 쪽이어서 소양일교를 건너 강을 왼쪽에 끼고 강둑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양일교가 좀 으스스합니다. 한국 전쟁 때도 있었던 다리라는 소문도 있고 난간도 굉장히 낮아서 차도 가끔 소양강에 빠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날은 새벽 1시 정도였고 피곤하기도 해서 걸음을 재촉해서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물안개가 약간 있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계속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점 마음은 급해지고 이윽고 소양일교를 거의 다 건넜는데 20m 앞에 아파트 벽 쪽에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남자였는데 아래 위로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 양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변도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추는 것처럼 환하고 담벼락은 맨들맨들하고 뭔가 이상해 보여서 쳐다봤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도 저를 뻔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많이 무서웠습니다. 결국 전 무서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다리를 다 건넜습니다만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말이죠. 전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전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아까의 일로 너무 놀라서 저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 무섭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 가는 사이에 그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오시라고 했고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니까 엄마는 나쁜 남자들을 만난 줄 알고 불이 나게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뒤에서 뭔가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미친 듯이 집 쪽으로 뛰어갔죠. 여하튼 그날은 엄마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만 도대체 그날 제가 보았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날 그 길을 걸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데 그 남자가 서 있던 담벼락은 벽돌로 엇갈리게 쌓아놓아 구멍이 숭숭 있는 것이라서 제가 본 것처럼 평평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20년 전 야근할 때 겪었던 일. 2003년 여름이었을 겁니다. 모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작아서 야근하는 일이 많았고 야근을 하더라도 혼자 남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혼자 남아 근무 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뒤 일하다가 의자에 기대서 저도 모르게 잠깐 졸고 있었는데 문득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침 팀장이 저녁 늦게 들리기로 했었고 자다가 걸리면 좀 난처한지라 빨리 잠을 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만 하지만 의자에 기대서 자던 자세 그대로 눈만 떠졌고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엔 제 책상과 컴퓨터들이 그대로 보였고 모니터 화면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많이 늦었네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온 힘을 쏟는데 느낌은 몸이 조금씩 움직여지는 듯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제 몸은 전혀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사무실 철문을 큰 소리 나도록 닫고서 제 자리까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까지 안간힘을 쓰면서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 뭔가 풀어지면서 몸이 움직여졌습니다. 이윽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문 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들어와서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뚜벅뚜벅하는 발자국 소리가 제 바로 뒤까지 와서 멈췄기 때문에 당연히 팀장이 제 작업 화면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일어나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미 어두컴컴해져 버린 창밖과 조용한 사무실 전체가 눈에 들어오면서 소름이 돋았죠. 그 일이 있은 후 절대 혼자 남아서 야근은 안 했습니다. 남더라도 건물 전체가 소등이 되기 전에 퇴근하도록 노력했죠.
세 번째 이야기, 나를 쳐다보는 할아버지. 고등학교 때 잠시 동안 살았던 집이 있었습니다. 마당 안에 본체와 아래층가 따로 떨어져 있는 구조의 시골집이었는데 수리할 때 같이 도와주셨던 아버지 회사의 직원들이나 친척들이 집에서 왠지 모르게 한기가 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소리일까 했었습니다만 수리 후에 살게 된 부모님과 형제들도 그 집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안방 옆에 작은 방을 썼었는데 그 방은 유독 악몽이 잦고 가위 눌림을 자주 겪었던 방입니다. 사람 몸만한 구렁이가 방문 위턱을 타고 내려와 팔에 닿는 느낌도 생생했고 제가 자는데 옆에 누군가 눕는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자기 전에 불을 켜놓고 잘 때가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불을 끄고 자고 있는데 어두운 방 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나를 쳐다보는 시선. 저는 그 시선에 못 이겨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 분명 누군가 절 보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양반 다리를 하시고는 절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무섭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던지 바로 다시 잠들었었고 그 후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가족끼리 모였을 때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그때 제가 자던 본체에 그 방이 있던 자리가 원래는 뒷마루인데 우리가 살기 전에 사시던 할아버지께서 며느리의 구박을 못 이겨서 그 뒷마루에서 목을 메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전 그 할아버지를 본 일이 생각나서 무서웠습니다만 그 일을 겪은 후 죽은 사람의 혼에 대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복을 입고 있는 여자. 저희 언니가 겪은 일입니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저희 언니는 고등학생 때 가위에 자주 놀리곤 했습니다. 평소 기가 약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당시 수험 스트레스가 더 심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도 작은 삼촌께서 당시 간호사셨던 작은 숙모를 집에 인사시키러 오셨는데 작은 숙모는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촌스러운 연노랑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제 어린 눈에는 그게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 언니와 함께 예쁘다 하면서 막 만져보고도 했죠. 그러다가 언니는 잠 좀 자야겠다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저희 식구들은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그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언니가 방에서 안색이 창백쳐서 나오더니 작은 숙모를 막 찾으면서 숙모, 내 방에서 뭐 했어요? 이러는 겁니다. 숙모는 식구들이랑 이야기하고 가끔 부엌에 가서 과일을 깎으셨을 뿐 계속 식구들과 같이 있었기에 웬 생뚱맞은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만 언니는 더더욱 놀란 표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방에 요를 깔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가 계속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는 거지 하면서 눈을 살짝 떴더니 책상 아래에 어떤 여자가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는데 연노랑 한복만은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서 언니는 연노랑 한복만 보고선 작은 숙모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작은 숙모가 왜 언니 방의 책상 구석에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5번째 이야기, 타로카드. 전 그날도 내일의 운세에 대해 타로카드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좋은 점괘가 나오지 않았기에 침대로 가서 바로 잠을 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에서 어느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은 굉장히 서럽게 울고 계셨는데 전 그 분께 다가가서 왜 울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서러워서 울었어. 그 여자는 절 빤히 쳐다보시며 대답하셨고 저는 측은한 마음에 그 여자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서러우신데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라고 말하자 나한테 남편하고 딸이 있는데 남편이 새로 사람을 데리고 왔어. 내가 죽은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전 가만히 듣다가 화가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께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되었다면 아직 상도 다 끝나지 않았을 텐데 새로 사람을 데리고 오다니. 그러자 여자분이 절 쳐다보시며 다시 말하셨습니다. 그래도 내 딸한테 잘하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남편 보는 데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구박하고 때리기나 하고 내가 우리 딸한테 미안하고 불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계속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제 손에는 타로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안타까운 마음에 여자분을 위로해드리려고 그 자리에서 타로 카드 점을 봐드렸습니다.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점괘는 그분 따님이 나중에 성공해서 좋은 남편 만나고 호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분은 안색이 조금 밝아지시면 딸한테 한시름 놓았다며 고맙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잠에 깨어났습니다만 제 오른손에는 타로 카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전에 서랍에다가 놓고 잠을 잤는데 말입니다. 6번째 이야기, 이상한 남자. 초가을의 어느 날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서로가 경험했던 무서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묘한 이야기였던 쥐군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기묘한 현상을 자주 목격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위눌림을 당한 적이 없어서 꼭 한 번쯤 당해보고 싶었다고 노래를 부를 정도였으니 그 친구는 자취방에서 살았는데 3층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주택이라고 합니다. 꽤 오래된 집이라 위층과 아래층의 구조가 거의 흡사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아주 어두웠고 주말이라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정신은 멀쩡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가위눌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귀신도 그 어떤 공포스러운 것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는 그저 실망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천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남자의 하반신만 천장에 붙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엄청 흥분돼서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순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정신을 차려보니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자 그는 기분이 묘하고 찜찜했기에 잠시 밖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가 구멍가게로 나가려는데 집주인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색이 몹시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만 아저씨의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까 잠을 자는데 어떤 남자가 바닥에 상반신만 있는 채로 소리를 지르고 있지 뭐니. 7번째 이야기, 옆에 있던 여자. 제가 군 복무할 당시 상근 예비역은 6주 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합니다만 전 현역 1년, 상근 예비역 1년 2개월로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1년 동안 현역 생활 후 집 근처의 사단으로 전출 가기 전에 사단에서 2박 3일 동안 정신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현역 생활을 마치고 온 애들과 2박 3일 동안 방을 쓰게 되니 고참도 없고 다들 친구처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취침 점호 후에도 얘기하다가 잠을 자곤 했는데 누군가 군대에서 겪었던 귀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해안선 등대 초소를 지켰던 녀석은 매일 저녁 분명 등대 등의 스위치를 끈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새벽에 그 등대에 불이 들어와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초병 몇 명이 확인해 보니 분명 꺼져 있던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고 하더랍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고참과 초병 근무를 섰던 녀석은 주둔지 쪽에서 누군가 올라오기에 멈춰 움직이면 쏜다, 암호를 말하라 라고 했지만 그 누군가는 계속 무시하고 올라오더랍니다. 결국 공포탄을 발사하고 5분 대기조가 출동하고 난리가 났지만 끝내 그 의문의 인물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초소 근방의 땅을 파다가 군복을 입은 해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무엇보다도 기겁했던 이야기는 한 녀석이 군대 가기 전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친했던 형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됐답니다. 자취를 하는 형의 집에서 술과 안주를 사다 놓고 시작한 파티는 누군가 공동묘지에서 술을 먹자는 제안을 하게 됐답니다. 자취방에서 공동묘지는 얼마 멀지 않았고 다들 술김에 좋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술이 좀 덜 취한 형이 차에 친구들을 태우고 공동묘지로 향했고 결국 거나한 술자리가 계속됐답니다. 그러다가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녀석은 잠시 소변을 보고 싶어 자리를 떴고 다른 형들은 그 녀석을 골려주자며 그 녀석을 내버려 두고 술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 물을 비우고 돌아오자 형들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핑핑 돌고 있었고 그저 형들이 자기를 내버려 두고 돌아갔다고 생각해서
공동묘지의 입구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윽고 공동묘지 입구 쪽에서는 형들이 차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밤바람에 술이 좀 깬 녀석은 형들이 자기 쪽으로 차를 몰아올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차 안에서 손짓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야속하게 생각하고 차까지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녀석이 차를 타자마자 형들은 죽자살자 차를 후진시켜 쏜살같이 공동묘지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차를 너무 급하게 모는 형들이 이상해서 녀석은 형들에게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게 됐는데 그러자 형들은 그 녀석 얼굴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묘지에서 걸어올 때 옆에 같이 있던 여자는 누구였냐? 8번째 이야기, 창 너머의 그것.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일을 하는데 일이 일이다 보니 철회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2달 중 사나흘 정도만 집에 다녀오고 나머지 동안은 회사에서 먹고 자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날도 철야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던가 일을 하다가 세수도 할 겸해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은 공공화장실로 복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저희 사무실은 현관문만 있는 반면에 맞은편 207호는 복도 쪽으로 큰 물결무늬 통유리창이 현관문 옆에 2개 나 있었습니다. 여하튼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전등 한쪽만 켜져 있는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맨 끝에 저희 사무실에 다 왔을 즈음이었습니다. 맞은편 207호의 창문에 어슴푸레하게 사람 크기의 그림자가 너울거리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밤눈에 사무실 안쪽에 뭐라도 세워놓았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쳐 들어왔었습니다. 이윽고 전 잠시 눈을 좀 붙이고 다음 날 새벽 6시 반쯤 일어나 화장실에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 여름이어서 해가 일찍 떴기에 이미 날은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207호의 유리창을 보았는데 어제 뭔가의 그림자를 본 창 부근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아침 햇살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싹해서 발도 못 대고 뚫어져라 그곳만 쳐다보다가 불에 데인 듯 저희 사무실로 후다닥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곤 207호에 귀신이 나온다더니 정말이었구나 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정도로 몇 분 후엔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이었으면 그냥 헛것을 봤나 보다 싶은 마음으로 지나칠 수 있었겠는데 저에겐 평소에도 기이한 체험을 많이 하고 꿈풀이도 잘 맞는 친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인즉 그 친구의 기가 너무 강해서 대신 그 어머님이 마금 신내림을 받으신 것이랍니다. 며칠 후에 그 친구를 만나 우스갯소리로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했더니만 피곤해서 창에 비친 귀신의 그림자도 보는 지경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전 오싹해서 한동안 밤에 혼자 화장실을 못 갔었습니다. 귀신이 그림자 있는 거 봤냐? 어떻게 사물에 비춰 보이겠냐? 귀신하고 눈을 마주쳐서 지나쳐온 거야. 큰일 날 뻔했다. 제가 창 안쪽에 비친 그림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창 바깥, 그러니까 저와 같은 공간인 복도 쪽에 서 있는 귀신이었던 겁니다. 9번째 이야기, 세계의 미스테리 괴담들. 첫 번째 괴담. 아일랜드에 사는 크리스라는 남자는 자신이 죄수로 나오는 악몽에 시달렸다.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도 받았지만 악몽은 계속 그를 괴롭혔다. 헌데 이 남자는 실제로 조지라는 이름의 죄수였고 크리스라는 건 꿈속의 그였다. 조지는 감옥에서 명을 다할 때까지 자신이 크리스라고 믿었다. 당신은 지금 정말로 깨어있는 겁니까? 두 번째 괴담.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떤 남자가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남자의 말은 이러했다. 어젯밤 편의점에 갔더니 새빨간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 색이 특이했기에 신경이 쓰였는데 그 뒤에 간 빨래방이나 공중전화에서도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 집 현관에서도 그걸 본 뒤 기절했다고 한다. 그 후 남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쇼크살을 했다. 다만 얼굴은 천정을 향한 채 무언가를 무서워했던 것 같다고 한다. 세 번째 괴담. 일본인 카메라맨이 러시아의 노보크즈네츠크에 있는 호텔에 투숙했을 때 이야기이다. 그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호수를 촬영하기 위해 거기에 묵고 있었는데
2월의 차가운 날씨 속에 호수에서 헤엄치는 청년을 렌즈의 너머로 발견했다. 좋은 피사체라고 생각해서 카메라맨은 호텔에서 나와 그곳을 향했지만 호수 어디에도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호수는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네 번째 괴담. 그리스 서부의 현지인들에게 밑이 없는 연못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정부 조사원이 조사를 하기 위해 보트에서 와이어를 풀어넣어 계측했지만 와이어가 100m를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바닥을 알 수 없었다. 그때 와이어가 강하게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바람에 보트가 파손되었다. 결국 정부는 위험하다 판단해 연못을 매립할 것을 결정한다. 트럭으로 흙을 부어넣자 연못은 매우 쉽게 메워졌고 지금은 땅을 제 아무리 깊게 파도 흙만 나올 뿐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 괴담. 1812년 이탈리아에 사는 알로드라는 남자가 자신이 돈을 내서 100권 정도 책을 출판했다. 그는 가까운 서점에서 50권 정도를 맡기고 나머지는 자신이 보관했다. 허나 출판한 지 일주일 뒤 그의 집이 화재로 불타는 바람에 책은 소실되었다. 책을 쓴 사람도 아울러 사망했다. 게다가 서점에 있던 책도 벌레가 꿰어서 손상돼버렸다. 현재 그 책의 완본은 한 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책의 제목은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여섯 번째 괴담. 마르세유에 있는 한 교회에는 악마를 가둔 상자가 있었다고 한다. 상자를 흔들면 덜컹덜컹하고 나무 구슬 같은 게 안에 들어있는 듯한 소리를 냈다고 한다. 1988년 미국 TV 방송국 리포터가 거기에 방문했을 때 교회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상자를 열어버린 일이 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일곱 번째 괴담. 스코틀랜드의 생물학자가 내놓은 학설로서 동물의 세포에는 유전자가 존재한다. 세포 분열을 할 때 그 끝에 테로메아라는 부분이 짧아져서 결국 사라질 때 분열이 멈춘다. 이것이 노화다. 하지만 링 형태의 유전자라면 테로메아가 짧아지지 않아 생식은 할 수 없지만 이론상 불사가 된다. 생물학자의 말에 따르면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최소한 5명은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덟 번째 괴담. 쿠마모토현의 횡단보도에서 A라는 남자가 사고를 당했다. 적신호인데 트럭에 앞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A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사고 당시 건너가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A의 증언을 신경 쓴 경관이 그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의 건수를 조사한 결과 교통량에 비해 사망사고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아홉 번째 괴담. 프랑스 귀족 엘리엇의 앞으로 9통의 생일 축하 편지가 보내졌다. 헌데 5통은 배송 도중 사고로 인해 분실되었고 3통은 행선지를 잘못 적어 당치 않았으며 마지막 한 통은 보냈을 터인데 어느 사이엔가 되돌아와 있었다고 한다. 엘리엇은 생일 전날 사망하여 결국 생일을 맞을 수 없었다. 열 번째 괴담. 1994년 루마니아에서 오즈로라는 남자가 오른쪽 눈에 각막 이식을 받았다. 다음해 그는 실종되었다. 그의 집에선 유리와 반사되는 모든 것이 부셔져 가루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책상에서 그의 일기가 발견되었다. 일기에는 이식한 날을 경계로 어떤 글이 대량으로 적혀 있었다. 오른쪽 눈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 11번째 괴담. 1963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기항한 여객선의 화물실에서 소유자 불명의 짐이 발견되었던 적이 있다. 낡은 트렁크인데 네임태그에는 엘버트 린드너라는 서명이 있었지만 승객 중에는 그와 같은 이름의 인물은 없었다. 그 후에 조사해서 당시 화물실은 객실이었던 것과 1943년의 항해 중 엘버트 린드너란 인물이 행방불명이 되었던 것을 알아냈지만 어째서 짐이 20년간이나 발견되지 않았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12번째 괴담. 홍콩의 한 모퉁이에 올려다보는 사람들이라 불리는 일련의 조각상이 있다. 하늘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인물상이 몇 개인가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지만 한결같이 무표정해서 현지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 조각상의 부근은 투신 자살이 많은 지역으로서도 알려져 있는데 자살자가 뛰어내리는 곳은 정해져 있는 각각의 조각상의 시선이
쏠리는 빌딩의 옥상에서부터인 것이 알려져 있다고 한다. 13번째 괴담. 스기나미구의 어느 곳에는 신축인데도 수개월밖에 사람이 살지 않는 방이 있다고 한다. 그 방에는 천장에 아이의 낙서가 있다고 하지만 아이는 물론이고 어른조차 발돋움해도 닿지 않는 곳에 그려져 있고 지우더라도 다음 날의 어느 사이인가 새로운 낙서가 그려져 있다고 한다. 14번째 괴담. 2003년 서인도 사막지대의 공사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 발견되었다. 전체 길이가 12m를 넘는 거인의 전신 골격으로 군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되었다. 조사의 결과 칼슘계 화합물로 된 인위적인 골격 모형인 것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제작하여 지하 20m의 깊이에 묻었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15번째 괴담. 이탈리아의 피에몬테에 있는 타베르나 식당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간판 아가씨로서 일하고 있다. 평범한 검은 고양이로 청록색의 눈동자가 사랑스러운 얌전한 고양이다. 그러나 거리의 노인의 말에 의하면 그 노인이 작은 아이였을 때부터 그 고양이는 변함없이 간판 아가씨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아이는 가게의 수호신이야. 가게 주인을 시작해 고양이의 신원을 알려고 하는 이는 이 거리에는 없다. 16번째 괴담. 1885년 2월 9일 영국의 대뿐에서 160m나 되는 기묘한 짐승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작은 구멍을 지나거나 들판에서 갑자기 끊어져 있다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발굽을 가진 두 발 달린 동물로 추정되어 현지의 인간은 악마가 아닐까 무서워했다. 동물이 지나간 듯한 수풀을 개에게 수색하게 하려고 했으나 모두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다고 한다. 17번째 괴담. 독일의 어느 정육점에서는 많은 고기가 창고에서 사라지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어느 밤 책임감이 강한 수습 사원이 주인이 말렸는데도 듣지 않고 창고 안에서 망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수습 사원이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이 나간 것처럼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발견한 주인에 의하면 그는 작은 배수구를 응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자신의 혀를 움켜쥐고 말이다. 18번째 괴담. 1960년 1월 23일 미국 해군의 협력을 얻어 피카르가 개발한 잠수정 트리에스테이호에 윌시 대위와 피카르의 아들 자크가 탑승했다. 마리아나 해구의 내부를 목표로 하고 11,521m라고 하는 인류가 도달한 것 중에서도 최심 기록 달성에 성공했다. 다만 이 심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적다고 여겨져 후에 1910m로 수정되었다고 한다. 신빙성이 적어지게 된 것은 계기가 가진 정밀성의 문제 외에 두 사람이 해구의 밑바닥에서 보았다고 증언한 아이 정도 되는 인간의 모습이 원인일 것이다. 19번째 괴담. 1951년 영국의 다트무어의 목장에서 목이 절단되어 죽어있는 양이 몇 마리 발견되었다. 주위 지면에 흔적으로 상당한 크기에 어떤 날카로운 것이 고공으로부터 떨어져 양에게 직격해 머리 부분을 잘라낸 것 같다고 판단되었다. 일설에서는 얼음덩어리가 아닐까라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것 역시 추측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20번째 괴담. 필리핀 선적의 대형 화물선 시카이트호는 항상 일손이 부족한 배로서 유명했다. 결혼이 나오면 도중에 들르는 항구에서 통상 2배 이상의 임금을 제시하고 모집한다. 매력적인 금액에 이끌려 승선한 선원에게 선장은 반드시 이렇게 충고한다고 한다. 세탁실의 구석에 있는 검은 그림자에는 다가가지 마. 적어서 권유에 응하거나 하게 되면 또 다음 항구에서 선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21번째 괴담. 1952년 버뮤다 해역에서 소식이 끊어진 일본의 어선 쿠로히메가 해역을 벗어난 곳에서 떠다니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타고 있던 10명의 승무원은 한 명도 없었고 단지 항해일지만이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는 해역에서의 상황이 극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해역에 들어가니 자기장이 흐트러져 나침반이 쓸모없게 되어 선장은 결단했다. 선원 중 한 명을 바다의 신에게 산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 한 명씩 없어지게 되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선장이 자신을 제물로 하려는 것을 결심하면서 끝나 있었다. 22번째 괴담. 1961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수만 개의 무덤이 있는 로마인의 집단 지하묘지를 촬영해 다큐멘터리로 방영했다.
그러나 어느 시청자가 벽의 구석에 놓여있는 검은색의 작은 수레바퀴에 장식물이 계속 회전하고 있는데 저것이 무엇이냐는 투고가 있었다. 영상을 분석해보니 그 수레바퀴에는 영원히 움직이는 것이라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었다. 도대체 이 테이프가 어느 무덤에서 촬영되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불명이다. 수레바퀴는 지금도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을까? 23번째 괴담. 기네스에 신청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세계 최소의 유령이 있다. 시카고에서 보석직인으로 일하는 조지 제임스톤이라는 남성의 목격 증언이 그것인데 어느 날 손님의 주문을 받아 확대렌즈를 들여다보면서 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자르는데 이상한 것이 보였다. 다이아몬드 안에 여성이 있었다. 조지는 놀랐지만 소리도 낼 수 없었는데 그녀가 사라지기 전 계속해서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24번째 괴담. 1975년 미국에서 지하철이 종점을 지나도 멈추지 않고 역사에 충돌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운전자의 실수라고 생각되었지만 기묘한 것이 사고 현장에서는 선두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다. 크게 부서진 차 내에서는 선두 차량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우리들은 속았던 거야. 라고 쓰인 승객의 것이라 생각되는 메모장만이 발견되었다. 그 선두 차량과 그것에 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승객들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